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나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밤에 찾아가 보십시오. 아니,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앱을 켜서 준공 1, 2년차 건물의 매물만 확인해 보세요. 화려한 유리 통창으로 마감된 저 거대한 빌딩들,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유령의 집입니다. 불 켜진 사무실은 손에 꼽을 정도고 1층 상가는 편의점 하나 없이 임대문이 종이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과거 월세 받는 사장님의 꿈을 안고 분양받았던 그 공간이 지금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잡아먹는 자산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이, 곧 좋아지겠지 라는 희망회로 지금 당장 끄셔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현재 수도권 주요 지식산업센터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5천만 원은 기본이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을 얹어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건 예사고 잔금을 못 치러 계약 해지를 읍소하는 수분양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경매시장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아니 30%대까지 떨어져도 유찰되는 물건이 수두룩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이 물건의 가치를 0에 가깝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 불과 3, 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부동산 시장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파트에 쏟아진 강력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첫째, 주택수 미포함. 아무리 많이 사도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대출 80, 90%. 내 돈 10%만 있으면 수억 원짜리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전매 제한 없음. 사자마자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내 돈 3천만 원으로 월세 100만 원 받는다는 말에 홀려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분양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넘나들었고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규제 없음이 독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자신은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아닐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 몰락은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2%대 금리 시절에는 대출 90%가 축복이었습니다. 월세 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고도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5, 6%로 치솟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계산해볼까요? 3억 원짜리 지식산업센터를 90% 대출로 샀다면 2억 7천만 원을 빌린 겁니다. 금리 6%면 연 1,620만 원, 월 135만 원의 이자가 나갑니다. 월세 100만 원을 기대했는데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이자만 135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3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공실이라도 나면 매달 165만 원씩 순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임대 수익은커녕 매달 생돈을 뜯기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버틸 재간이 없는 개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투매에 나섰지만 받아줄 사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탐욕이 선을 넘었습니다. 기업이 들어올 만한 입지인지 배후 수요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 있으면 건물을 올렸습니다. 실입주 기업이 필요한 자리에 임대업자들만 가득 채웠습니다. 정작 일할 사람은 없는데 건물주만 수천 명이 생긴 꼴입니다. 동탄, 미사, 남양주, 김포,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우후죽순 생겨난 이 콘크리트 숲은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공실률을 볼까요? 일부 단지는 70, 80%가 비어 있습니다. 10개 호실 중 8개가 텅 빈 건물, 이게 과연 자산일까요? 시장은 정직합니다.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IT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이제 외곽의 폐쇄적인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인재를 구하기 위해선 강남, 판교, 성수 같은 핫플레이스에 있어야 합니다. MZ세대 직원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사무실 위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게다가 위워크 같은 공유 오피스가 대세가 되면서 굳이 빚을 내서 사무실을 분양받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월 단위로 유연하게 계약하고
필요에 따라 규모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공유 오피스. 이게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굳이 경기도 외곽 상자 속에 갇혀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MZ세대 직원들의 목소리. 이것이 지식산업센터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양극화되었습니다. 서울 성수동, 문정동 같은 핵심지 여전히 잘 나갑니다. 공실도 없고 임대료도 버팁니다. 왜냐고요? 진짜 수요가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새를 놓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자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장부상으로는 3억짜리 자산이지만 실제로는 1억을 줘도 안 팔리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2000년대 초반 노후 대책이라며 우후죽순 분양했던 테마상가, 쇼핑몰들의 몰락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밀리오레, 프레아, 두산타워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분양만 받으면 평생 월세 받는다고 했지만 결국 흉물로 방치되어 경매로 넘어갔죠.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하나 주워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경고합니다. 이건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오피스 빌딩은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청구서만 남았을 뿐. 지식산업센터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와 묻지마 레버리지 투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품이 터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은 결국 모래성입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를 때는 천국이지만 내릴 때는 지옥입니다. 셋째,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는 언젠가 독이 됩니다. 임대업자만 남고 기업은 떠난 지식산업센터. 과연 이곳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시의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무덤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혹시 막연한 기대만으로 붙들고 있는 자산은 없으신가요? 지금이 냉정하게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